그래서 선언 적을 때 고려해야 할 것들 해가지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이렇게 4시간 어치를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4-1, 4-2번은 그럭저럭 우리가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목표로 속도를 좀 낸 다음에 4-3에서 이제 우리 복습의 완전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예시 코드를 같이 구경하는데 오늘 6시간 중에 대부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스퍼트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파트, 데이터 흐름 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언 그 3가지 부분 기억나죠, 여러분? int 같은 거 적는 스페시파이어, 그 다음에 지금 선언을 적는 건 이름을 선언하기 위해 적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이름,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까지 적는 데클러레이터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게 데이터 이름이다, 변수 이름이다 라면 거기 맨 처음에 3을 넣고 스타트 할 거냐 뭐 할 거냐를 미리 정해놓고 세미콜론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니셜라이저 였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저 생략할 수 있고, 원한다면 데클러레이터도 생략할 수 있어요. 또는 데클러레이터를 여러 개를 하나의 선언에 우겨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컴마를 써요. 그 각각의 데클러레이터에 이니셜라이저 부분을 붙여서 조금 긴 선언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문법적인 어떻게 정리하 부분이고, 그래서 뭘 정리하?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사용한다는 건 뭐였죠? 어떤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는 수식으로서 적는 걸 얘기를 했었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정의, definition. 약간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중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뭐 설명하고 있는 문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어떤 데서는 동사인 것처럼 쓰고,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데서는 명사인 것처럼 쓰기도 하고 등등 그래요. 자, 요거는 사실 옛날 시에서 정의는 선언의 일종이다 라고 설명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요 내 눈앞에 있는 게 정의냐 선언이냐 막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거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일단 우리는 정의를 기본적으로 명사로 두고 누군가가 하는 것, 일종의 행위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뭔가에 대한 내용을 정의, 예를 들어 함수 이름이 뭐 3라는 이름이 있다 칩시다. 3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3을 리턴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을 중괄호 안에 적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컴파일러가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래서 내용을 어떤 이름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는 건 그 이름을 정하는 선언을 적고 있는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럼 컴파일러는 그렇게 잘 여러분이 정의를 꽉 채워서 적어놨다면 그 이름을 여러분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름에 대한 적절한 위치 상수값을 컴파일러가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단어에는 저렇게 2가지 측면이 다 들어있고 누가 할지도 다 정해져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3에서는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선언의 데클러레이터를 꾸밀 수 있는 3가지 기호를 같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별이 있었고, 대괄호 있었고, 소괄호 있었습니다. 각각 포인터를 의미하는 거고, 배열을 의미하는 거고, 함수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 C에는 이 3가지 말고도 옛날 시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오늘 4-3 예시에서 살짝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C++로 넘어가면 요거보다 몇 개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 3가지를 우리가 딱 구분해서 각각 완전히 다른 친구들이구나 정도까지 우리가 구경해 본 게 지난 3-3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자, 일단 int 변수 넘버, int 넘버 세미콜론이 적혀 있을 때를 기준으로 어떤 변수 이름, 그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value of number, address of number, size of number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사용 빈도는 value of number가 아마 제일 많을 테니까 valu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을 적을 때 가장 쉽게 적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름만 적으시면 그 변수에 담긴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키보드에 남는 기호가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Shift 7 하면 나오는 앰퍼샌드를 연산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앰퍼샌드 넘버 하면 그 넘버에 대해 정의해둔 위치 상수값이 튀어나오도록 안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걔가 int 변수였단 말이에요. int가 4바이트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 사이즈 오브 넘버를 수식으로 굳이 적어서 진행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사이즈 오브는 더 이상 키보드에 적을 수 있는 남은 기호가 없었기 때문에 한영키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이라는 단어 자체를 연산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즈 오브 띄고 넘버 하면 위에 넘버가 인트 변수로 선언되어 있었다면 4가 바로 나올 거예요. 상수 수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앰퍼샌드 연산자랑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여러분이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 왼쪽에다 붙일 수 있도록 단학 연산자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죠? 수식에 붙여서 더 큰 수식을 만들기 위해 당연히 연산자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 넘버가 아니라 아무 수식이나 사이즈 오브 3 같은 느낌으로 적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사이즈 오브 3 하면 이거 뭐 나오겠어요? 그러면 저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 저 수식 3 자체의 형식이 뭐냐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인트겠죠? 마우스 갖다 대면 인트 실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는 인트 형식이 몇 바이트냐? 인트 형식 한 칸, 인트 형식 값 하나의 크기가 얼마냐 해서 사이즈 오브 3 하면 4가 튀어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3 더하기 5 같은 거 집어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3 더하기 5는 2학 연산자죠.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2학 연산자는 단학 연산자한테 집니다. 엔간하면 단학 연산자가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3 더하기 5를 더한 결과값의 형식이 몇 바이트냐, 몇 바이트짜리냐를 알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괄호를 쳐서 그 전체를 하나의 수식으로 일단 묶고 그 괄호 왼쪽에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흐름 얘기 지지난 시간에 대충만 얘기하고 어제 조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는 수식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 read 또는 write란 말이에요. 그 중에 적는 거를 담당해요. 여러분이 자, 는 수식은 아니 미안해요. 는 연산자는 2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어디에가 좌항으로 특정되고 뭘 담을 거냐가 우항으로 특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담을 거냐? 나는 저 넘버스라는 배열의 0번째 자리에 담을 거다라는 거를 먼저 정해놓고 그래서 정해서 그 사실을 어딘가에 담아놓고 는 수식 자체 계산, 데이터 흐름 자체는 나중에 진행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그 담으려고 하는 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포인터 변수에 미리 담아놨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게 가능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중은 내가 아닌 예를 들면 scanf, 예를 들면 fill with 3 같은 다른 함수 내용물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는 수식 계산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줬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내용이고 뭐 궁금한 점 내가 이거 다시 설명 필요하다 영상 들어봤는데 이건 아니다 지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 있나요? 제가 어제 막 겁을 드렸잖아요. 막 이거 우리 정시 퇴근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겁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늦게 끝나긴 했어요. 다만 최종 목표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도 최종 목표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스포트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은 우리 1학기 수업, 1학년 1학기 수업, 전공 수업 소입설 내용의 복습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아직 안 다룬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한번 껴서 특히 우리 소위 말하는 구조체랑 관련된 내용들은 제 소입설에서도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늘은 못 넣었어요. 시간 관계상. 대신에 내일 조금 C++스러운 문법이랑 느낌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미리 우리가 계획해뒀던 복습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집에 가면서 치킨을 주문하셔도 좋습니다. 치킨을 주문할 때는 집에 가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서 주문을 해야 가자마자 드실 수가 있다는 거. 끝나면 7시 전에 딱 적당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복습을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를 더 짚어본 다음에 오늘 퇴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언을 적을 때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몇 가지 이전에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는 개념들이 막 튀어나올 겁니다. 그거를 두 세트에 걸쳐서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deduce 얘기했었죠. 한국말로 하면 간주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적어놓은 수식을 컴파일해서 명령어 만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때 내가 이렇게 개떡같이 적어놓으면 찰떡같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컴파일러 안에는 규칙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수식이랑 관련된 내 수식에 대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거구만 하고 컴파일러가 디듀스를 해주는 디덕션 방식 중에 몇 개를 4-2에서 살짝 4-3에서 대놓고 같이 구경을 해보고 복습을 끝을 낼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없고 대신에 예시 코드가 조금 많아요. 파일 2개랑 압축 파일 하나가 압축 파일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로드 미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4-1, 4-2는 빠르게 끝내는 걸 목표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좋아요. 자, 선언 적을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6칸짜리 표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C를 배운다라면 이 표를 이미 구경을 해봤을 겁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몇 가지 이야기들. 우리 막 이전까지 main.c 적을 때 맨 첫 줄에 뭐 적었었어요? 막 샵 include 해갖고 회색 글자, 빨간색 글자 되는 거 적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같은 것까지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표를 들고 왔어요. 자, 여러분이 선언을 적을 때 이 6칸짜리 표를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선언을 어디다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서 그 선언은 external이라는 속성이 붙을 수도 있고 internal이라는 속성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static 또는 automatic이라는 특성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lobal 또는 local 속성 둘 중에 하나가 붙을 수가 있어요. 자, 이미 들어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좋아요. 자, 여러분 파이썬, 자꾸 파이썬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파이썬 이미 다 듣고 왔다고 상정하고 있어요. 파이썬에는 이름사전이라는 게 존재하죠. 구경해본 사람, 이름사전 까보려면 뭐 써야 돼요? 무슨 함수 호출하면 됩니까? 그죠? dict__dict__에서 직접 꺼내오거나 아니면 dir이라는 함수 또는 vars라는 함수를 쓰면 지금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뭐뭐가 있나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듈마다 또는 매 함수 실행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옆에 끼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으면 그 바깥에 있는 이름 사전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전에도 이름 넘버가 없다라면 그때 네임 에러가 뜨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C에는 이름 사전이라는 원타임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이름 사전이라는 실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대충 비슷한 스토리가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름에 대한 선언을 그걸 어디다가 예를 들면 어떤 중괄호 안에다가 적어놨냐 또는 그 선언 왼쪽에 예를 들면 스페시파이어를 뭐를 붙여갖고 선언을 해놨냐에 따라서 자, 그렇게 선언 적어놓고 밑에 열심히 코드 짜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문장을 지금 내가 적고 있을 때 그 문장 안에 수식을 채워 넣을 때 아까 선언한 그 이름을 적법하게 적을 수 있냐 없냐 여부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스코프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등등 몇 개 있죠. 아까 나왔던 것 중에 글로벌, 로컬 이런 것도 몇 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쉬운 거부터 봅시다. 여러분 이미 아마도 알고 있을 거. 자, C에서 어떤 이름은 글로벌 이름이거나 로컬 이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중괄호 열심히 치고 있잖아요. 함수 정의를 적는다라면 첫 줄 이렇게 뭔가 적어놓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나, 그 문장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하나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함수 정의는 여러분이 거기다 그냥 일반적인 문장을 적으실 수가 없어요. if문 같은 거. 무조건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붙이도록 문법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중괄호 바깥, 그러니까 어떤 중괄호에도 이 선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 거기서 선언하는 이름은 글로벌 이름이 돼요. 자, 글로벌이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죠. 무슨 뜻이에요? 구 모양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구촌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런 느낌의 좀 넓은 범위에서 쓸 수 있는 이름이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반면에 로컬 하면 그죠? 좀 좁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에
이다 정도로 여러분이 뉘앙스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중괄호 안에 선언을 적어놨다. 거기서 선언하고 있는 이름은 로컬 이름이 돼요. 자, 오늘은 조금 지금 제가 근본에 해당하는 16대 9로 수업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4대 3 쓰시는 분들 있죠. 16대 9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 선언은 여러분이 직접 적는 거다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기에는 가로 길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선언을 약간 동사처럼, 정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동사처럼 쓰는 걸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선언한 이름이라는 표현을 그 선언을 적어둠으로써 우리가 미리 새로 도입을 시켜둔 이름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글로벌 이름이랑 로컬 이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고 어디다 적어놨냐? 중괄호 안에 적어놨냐? 그 어떤 중괄호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바깥에 적어놨냐로 결정돼요. 쉽죠 이건? 중괄호 눈에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로컬 이름이라면 그 이름은 걔가 선언돼 있는 그 선언이 적혀있는 중괄호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다른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모듈. 자, 여기서의 모듈은 기본적으로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c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파이썬에서 모듈도 파일이죠,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 임포트 랜덤 엔터 쳐봤잖아요. 우리 파이썬 맨 처음 설치할 때 저기 구석탱이 어딘가에 random.py 파일을 미리 숨겨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import random 엔터 치면 그 random.py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을 쫙 실행해 줍니다. 순차적으로 끝날 때까지. 자, import time이라든가 time은 시간과 관련된 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실 파이썬으로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걔도 어딘가에 time.c 같은 뭔가 time.py든 뭔가 파일이 존재하고 거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내가 슬립이라든가 이런 파이썬 함수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들이 마련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C에서는 사실은 모듈이 아니라 정식 명칭은 Translation Unit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c 파일을 하나씩 집어서 이렇게 생겼네. 요건 여기에 선언 잘 적혀 있네. 저거는 인트 변수 이름이구만 하면서 처리를 다 끝내놓고 일단 파일을 내려놔요. 다음에 다른 .c 파일을 들고 이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등등등 해서 짠 하면은 최종적으로 .exe 파일,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translation unit이라 부르는데 unit은 단위잖아요. 그렇게 손에 짚고 해석을 하는 최소 단위 .c 파일 하나하나가 해석 단위고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모듈이라고 퉁칠게요. 모듈 하면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름이 로컬 이름이다라면 그 이름은 그 선언이 적혀있는 중괄호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자, 이건 파이썬도 마찬가지죠. 함수 정의 적을 때 그 괄호 안에서 선언하는 인수의 이름은 로컬 이름이에요. 글로벌 이름이 아니라 비록 문법적으로 연운 중괄호 윗줄에 있긴 하지만 그 인수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로컬 이름, 그 함수 정의 내용물에 대한 로컬 이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이름은 살짝 복잡하고 글로벌 이름은 이런 제약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글로벌합니다. 어떤 중괄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요거는 살짝 짚어주세요. 지금 로컬이냐 글로벌이냐는 .c 파일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 .c 파일에 선언이 적혀있냐 적혀있다면 어디 적혀있냐만 보는 거예요. 다른 .c 파일에 무언가 딴 게 적혀있다? 글로벌 로컬을 논할 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이지만 .c 파일 하나가 지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기 화성에 뭐 있나?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파이썬이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죠? 예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저번에 짰던 코드 적당히 조금 바꿔갖고 들고 와봤어요. 자, 여기서 지금 굵은 글씨로 제가 적어놓은 이름들은 전부 다 글로벌 이름입니다. 지금 요 선언 어떤 중괄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글로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요 함수 정의의 함수 이름. 자, C에서는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를 적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함수 정의는 C에서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중괄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요 함수 이름은. 그래서 요 이름은 글로벌 이름이에요. 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fill with3라는 이름은 사실 메인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서 사용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죠. 요 이름은 요 안에서 선언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요 이름이 글로벌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요 중괄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로컬 이름이었다면 이 다른 중괄호에 해당하는 메인 안에서는 저 이름을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미리 선언해 두기만 했다면 저 이름을 새로 도입하는 그 코드를 내가 사용하는 그 수식이 적혀있는 부분보다 위에 적어놓기만 했다면 여러분은 그 글로벌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함수 정의 얘기를 하고 아까 전까지 선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함수 정의 첫 줄 보시면 자, 요 밑에 이거 안 달려있다 치고 중괄호 안 달려있다 치고 세미콜론 찍으면 딱 멋진 새로운 이름 하나 도입하기 위한 함수 선언이 완성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정의가 적혀있다라면 그 이름에 대한 선언 역할도 겸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자, 노란 화살표 적당히 보이죠? 지금 common이라는 이름도 비슷해요. 지금 main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지금 common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얘는 지금 잘 사용한 거예요. 얘에 대한 선언은 위에 글로벌 이름으로서 잘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 빨간색 화살표 납득이 되죠? 자, 함수 정의의 인수 이름은 로컬 이름, 그 함수 중괄호에 대한 로컬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선언을 적어둔 중괄호 안에서 선언한 이름도 그 중괄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로컬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 P라는 인수 이름은 저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선언을 넘버 선언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넘버라는 이름은 요 중괄호 안, 요 닫는 중괄호를 만나기 전까지 요 부분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쉽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는데 그거랑 동등한 작업을 우리 앞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이름을 사용을 해두면 컴파일러는 그 이름이 들어있는 그 문장에 대해서 컴파일을 진행을 할 때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이 어디 적혀있나를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선언에 대해서 자기가 미리 정해둔 넘버 자리가 어디였지? 위치 상수값을 가지고 지금 이 이름이 쓰여진 사용돼 있는 그 수식에 대한 적절한 명령어를 열심히 만들어줍니다. 그게 컴파일이라는 작업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명령어들 몇 번 구경해 본 적 있죠? 여러분 어제 느낀 점 제출하신 거 제가 읽어봤거든요. 한 35명 정도가 자신의 느낀 점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 중에 나는 다시는 디스 어셈블리를 보고 싶지 않다 라는 느낀 점이 있었고, 나는 디스 어셈블리를 보기 때문에 이 수업은 나에게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완전 상반된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 C++로 넘어가면 걔가 디덕션을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디스 어셈블리를 볼 만한 여유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때 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CPU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 컴파일러도 우리가 그때 봤던 거랑 유사한 move니, add니, compare, cmp니 등등 결론적으로 .cpp 파일을 가지고 그런 명령어들의 나열을 만들어낼 겁니다. 라고까지만 상상을 하고 그 뒤에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 오늘은 디스 어셈블리가 나와요. 조사식이랑. 미안한데 내일까지는 나올 겁니다. 구조체 얘기할 때까지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뒤에는 안 내도록 노력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어셈블리 코드를
외우라든가 아니면 2교시 그 막 실습 시험에서 그걸 적으라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우리 인텔 CPU가 아닌 다른 거 쓰고 있는 친구들도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자, 요번엔 조금 요상한 예시를 들고 와봤어요. 자, 이거 실행한다 칩시다. 이거 실행하면 화면에 숫자가 뭐가 출력될까요?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자, 글로벌 이름 선언. 그 자리엔 3을 담아놓고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func라는 함수는 넘버 자리에 0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in은 로컬 이름 선언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5를 담아놓고 스타트 할 겁니다. 그리고 func를 호출할 거예요. 그럼 func 내용물이 한번 실행되겠죠? 는 수식이 한번 계산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버라는 이름 사용해서 value of number를 까만 창에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까만 창에 숫자가 뭐가 나올까요? 과연 3이 나올까요? 5가 나올까요? 0이 나올까요? 일단 지금 숫자 3개밖에 없죠? 더하기 빼기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삼지선답니다. 상단이냐 중단이냐 하단이냐. 여러분의 의견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자, 지금 이름 넘버에 대한 선언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비밀인데 요거는 요 두 이름, 요 두 선언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각각 정의를 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각각 정의를 할 때 요 두 이름은 각각 다른 위치값을 갖도록 정의를 수행을 합니다. 서로 베타적인 4바이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글자, 6글자는 같기는 한데 그 이름을 사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메모리 어디를 쓰냐 위치 상수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 두 선언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두 이름은 서로 다른 이름이에요. 형식까지 완전 동일하긴 하지만 그거를 사용했을 때 내 구체적으로 만지는 위치 상수값이 그때그때 다르기, 요 둘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요 코드 안에서 우리는 int 변수에 대한 선언을 2개를 해놓고 있다 보면 돼요. 괜찮아요? 자, 이름 글자가 똑같다고. 자, 지금 우리 창소프 듣는 친구들 중에도 동명이인이 있어요. 제가 동명이인이 발생하면 노란색으로 셀을 표시하도록 엑셀을 만들어놨는데 딱 뜨더라고요. 심지어 학번도 똑같아요. 심지어 뭐라 그래야 되지? 신분도 똑같아. 신분은 좀 그렇다. 아무튼 둘 다 청강생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지구 어딘가에 있는 나랑 동일한 이름의 누군가가 나랑 똑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둘은 다른 친구죠? 부모님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소입설 학점도 다를 거고.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름 글자가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걔네들이 항상 동일한 변수, 동일한 함수이진 않아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요거예요. 수식 넘버 이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름에 대한 선언을 컴파일러가 열심히 찾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후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를 이 넘버에 대한 선언으로 골랐을까? 여러분 밑에 걸 골랐을까요? 위에 걸 골랐을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가까운 걸 골랐을까요? 멀리 있는 걸 골랐을까요? 그렇죠? 컴파일러도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공지능 같은 게 들어있다면 당연히 귀찮으니까 가까운 걸 먼저 선택하겠죠? 그래서 중괄호의 깊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뎁스 정도로. 중괄호, 동일한 중괄호 옆에 지금 바로 위에 적혀있는 저 선언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수식 넘버는 이 선언에서 지금 새로 도입한 int 변수 이름이구나 라고 5가 담겨 있겠죠. 5가 담겨 있는 방금 전 자기가 적어야 되는 위치 값까지 정의를 해둔 고 int 변수 넘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행하면 화면엔 5가 출력될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친구는 지금 중괄호 한 겹 바깥에 있기 때문에 더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걔는 고르지 않게 됩니다.
반면 지금 func라는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서도 넘버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는 수식의 좌항으로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중괄호 안에는 넘버 선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살짝 위에 있는 글로벌 선언을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 저기서 선언했었던 그 인트 변수 넘버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원래 3이 담겨 있었을 텐데 0으로 바꾸게 되겠죠. 언제? func가 호출되면. 자, 요번에는 인트 변수만 다루면 좀 그러니까 함수를 잔뜩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규칙은 아까랑 똑같아요. 자, 함수 호출식도 수식이잖아요. 여러분은 함수 호출식을 func라는 함수로 호출하기 위해 func라는 이름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 붙여서 함수 호출식까지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func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니까 얘에 대한 선언이 어디 적혀 있나? 이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이름 func를 찾게 됩니다. 얘는 가까운 데 있어요. 로컬 이름 funk2를 찾게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선언 적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근데 함수 이름에 대해서, 함수 선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함수의 내용물이 뭔지, 그리고 그걸 정확히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그거를 어딘가에 명령어로 이렇게 쫙 심어놓고, 이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건 저기 있는 저 명령어부터 실행하기 시작하면 된다라고 컴파일러가 저 함수에 대한 위치 상수값까지 정해주는 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 선언 요 두 줄만 가지고는 func가 어디 있을까, funk2가 어디 있을까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용물이 얼마나 길지를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함수 이름에 대한 위치값 정의는, 컴파일러가 주는 위치값 정의는 우리가 적어놓은, 어딘가에 적어놨을 함수 정의를 보고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printf, scanf도 어딘가에 있다 그랬죠?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들어가요. 우리가 별로 자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앞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각 선언의 이름들이 어떤 위치를 나타내나를 직접 판단을 해서 이 이름은 저 위치다, 저 부분에서 정한 위치를 사용하면 된다. 변수 같은 경우는 int 변수다라면 저기서 정해놨던 메모리상에 바로 저 자리 4바이트가 이 변수에 대한 위치다라고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연결에 대한 작업은 이런 느낌으로 발생하게 돼요. 괜찮아요? 지금 함수 이름 선언한 거죠. 선언이 3번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맨 위에 있는 func라는 이름, 함수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 이름을 사용한다면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코드를 이제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메모리 어딘가가 어디냐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름, 여기서 선언한 이 함수 이름에 대한 정의가 어딨나를 약간 다른 루트로 미리 찾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func라는 이름에 대한 함수 정의는 지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한다. 여기서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컴파일러 본인이 내가 메모리 어딘가에 꼽아놓은 그 부분부터 실행하기 시작한다 라고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자, 그 밑에 있는 funk2 정의 밑에 깔려있죠. 그 다음에 자, 로컬 이름 funk2 선언이 있고 그에 대한 함수 정의도 저 밑에 있는 거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자, 아까 봤던 프로그래머가 수식으로서 어떤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이 어딨나, 그 다음에 여기서 선언한 이름에 대한 정의는 어딨나, 이 두 가지 정보가 합해져서 여기 있는 함수 호출식 funk2 괄호 열고 닫고는 저 밑에 적혀 있는 저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한다 라고 성공적으로 컴파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이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나 조금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같은 거 수업 진행하는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구조 같은 데서 이제 링크가 뭐예요? 요즘 파란 옷 입은 그 친구잖아요. 그 링크라는 거를 해주는 링커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랑 별개로 생각을 하는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구조라든가 뭐 그런 좀 복잡한 사연이 있기는 한데 요즘 컴퓨터들은 뭐
그런 거 굳이 생각 안 하고 진행해도 그냥 화살표 누르면 컴파일도 다 해주고 이런 연결도 다 해주는 그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창소풀 수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정도로 적당히만 봐주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저렇게 선언해 놓고 정의를 밑에 깔아놨는데 내 함수 호출식을 어떻게 제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적 있는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컴파일을 해주냐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지금 두 단계로 나눠서 컴파일러가 작업을 수행해 준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돼요. 나쁘지 않죠? 나쁘죠? 네, 요거는 그냥 일종의 상식 정도로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펑크2라는 글로벌 이름 선언이 하나 있어요. 펑크2라는 로컬 이름 선언이 하나 있어요. 얘네 둘은 이름이 일단 5글자 똑같죠? 형식도 똑같아요. 위턴값의 형식까지. 그리고 쟤네 저 각각의 두 이름을 사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메모리에 어디 있는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할 거냐 마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은 하나는 글로벌 이름, 하나는 로컬 이름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함수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요 선언된 이름을 사용해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도 요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저 위에 적혀있는 펑크2 선언에 적혀있는 그 펑크2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도 똑같이 맨 밑에 깔려있는 중괄호 열고 닫고를 실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두 선언은 동일한 이름에 동일한 위치를 사용하는 동일한 함수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함수 예시를 들었지만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간고사 때 요약 슬라이드만 봐도 몇 시간 걸리겠죠? 수식으로서 적어둔 이름이 있을 때 컴파일러는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찾아요. 왜냐면 그래서 그 선언된 이름들, 그 선언들을 각각 보면서 컴파일러는 그 이름에 대한 위치랑 연결을 해둬요. 그 선언을 보고. 함수 이름, 함수 선언이 적혀있다. 얘 정의는 어딨지? 미리 쭉 찾아본 다음에 그때는 이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파일에 정의가 적혀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연결을 해줍니다. 스마트하게.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컴파일러는 모든 선언을 하나하나 다 읽고 그때마다 넘버란 이름 또 나왔네. 너는 위치상수 값을 몇 번주로 하면 되겠어. 라는 거를 모든 선언에 대해 따박따박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작업은 우리가 선언을 적당히 잘 가까운 데다 적어두기만 하면 우리의 컴파일러,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잘 해줘요. 그래 놨기 때문에 우리는 선언에 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정의된 바로 그 위치에 액세스에서 걷다 변수를 담거나 거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거나 와 같은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수행하도록 수식을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살짝 새로 튀어나온 사실이 모든 선언이 정의를 수반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함수 선언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 둔 상태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납득이 좀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글로벌 로컬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자기 자기 선언 어디다 적었나?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바깥에 있으면 글로벌이고 어딘가 하나라도 중괄호 안에 있으면 로컬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표현 쓰죠. 이제 이걸 한국말로 이제 전역 변수. 그 다음에 그 반대말은 뭐예요? 그죠? 지역 변수 이런 표현을 보통 많이 쓰죠. 뭐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일단은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이 글로벌이랑 로컬은 순수하게 이름에 붙는 특성이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얘기가 나옵니다. 요 둘, 스태틱 위치랑 아우토매틱 위치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적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이름에 대해서 위치값이 어떻게 정의되냐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죠. 이건 자, 그 정의된 값으로 특정되는 인트 변수였다. 그 정의된 위치값 따라가면 있을 만한 4바이트가 얼마나 유효하냐 그 친구의 특성이 뭐냐를 구분해요.
그 4바이트가 스태틱한 4바이트일 수도 있고 아우토매틱한 4바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C++나 C에서는 원래 명칭은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원래는 스태틱, 아우토매틱 말고도 몇 가지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만 놓고 구분을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스태틱이냐 아우토매틱이냐는 기본적으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해 정의되는 위치값의 특성이다라 보시면 돼요. 일단 쟤네도 둘 다 위치는 어떤 이름에 대한 위치는 그 선언 내지는 함수 정의 같은 걸 보고 컴파일러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선언을 어떻게 적었냐에 따라 걔의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글로벌 이름들은 스태틱 위치를 가져요. 그래서 모든 함수 이름들은, 모든 함수 덩어리들은 기본적으로 스태틱 위치를 가진다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전역 변수에 대한 선언을 했다, 글로벌 이름 선언을 했다라면 걔는 스태틱 위치를 가집니다. 자, 위치가 스태틱하다. 스태틱이 뭐예요? 여러분 스태틱의 단검인가 그거 아직도 팔고 있나요? 상점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스태틱하다. 위치가 스태틱하다. 스태틱이 무슨 뜻이에요?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역동적인 거죠. 그럼 스태틱은 좀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죠. 정적인 같은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치가 스태틱하다. 이게 지금 인트 변수에 대한 위치를 논하는 건데, 인트 변수의 위치가 스태틱하다라는 건 프로그램 시작한 직후부터 프로그램 완전히 끝나기 직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변수에 대한 정의된 위치값이 항상 동일하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앰퍼샌드 넘버를 해도 항상 동일한 주소값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컴파일러가 우리한테 해주는 서비스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한, 미안해요. 컴파일러가 우리한테 해주는 서비스는 어떤 두 이름을 내가 현재 쓸 수 있어요. 둘 다 인트 변수예요. 그럴 때 그 둘에 대해서 위치값을 정의를 해줄 때 그 4바이트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서로 자신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 상수값을 알아서 막 예를 들면 4씩 띄어가면서 우리한테 던져주도록 하는 게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하이 레벨 랭귀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라 그랬죠. 자, 근데 어떤 위치부터 4바이트만큼은 항상 스태틱 위치를 갖는 어떤 인트 변수 넘버에 대해서만 쓰일 예정이에요. 라는 건 그렇죠? 일종의 전용 위치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그 변수를 나중에 쓸 거냐 말 거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그 동일한 위치, 동일한 4바이트를 쓰지 못하게 만들도록 위치값을 적당히 비껴가지고 잡아줄 거라는 겁니다. 정의를 해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태틱의 반대는 지금 어토매틱이래요. 아우토매틱은 무슨 뜻이에요? 자동 변속기란 뜻이죠, 여러분. 자, 자기 일종 보통 수동차 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볼래요? 궁금해졌어, 갑자기. 제가 수동차를 타고 있거든요. 오, 일단 3명, 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수동 승용차를 한번 운전해 보고 싶다라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일단 자동차 보험을 먼저 들어놓고 다음에 여러분이랑 약속을 잡아서 시승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아우토매틱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위치가 아우토매틱하대요. 자, 이거 정식 명칭입니다. C++에서도 이렇게 불러요. 아우토매틱 위치다. 뭔가 위치가 자동이에요. 그러면 스태틱은 수동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까 전에 모든 글로벌 이름들은 스태틱 위치를 갖는다 그랬죠. 그러면 뭔가가 오토매틱 위치를 가졌다라는 건 걔는 글로벌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명제의 대우죠.
좋아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 노란 화살표의 여정에 따라서 그 이름에 대한 위치, 그 이름에 대한 인트 변수면 4바이트가 어디냐가 자동으로 마련된다는 의미예요. 자, 스태틱 위치를 갖는 변수. 우리 보통 이걸 줄여서 스태틱 변수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걸 이제 전역 변수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자, 스태틱 변수랑 비교했을 때 어토매틱 변수들은 그 변수, 인트 변수다 치면 그 4바이트가 어디냐, 실제 위치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이 함수 호출했을 때는 3번지였는데 나중에 이 함수 호출했더니 7번지로 바뀌어 있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스태틱 변수들을 위한 메모리 영역, 베타적인 인트 한 칸은 그 변수 이름이 선언돼 있었을 그 중괄호의 실행이 끝나면, 닫는 중괄호를 만나면 더 이상 그 변수의 것이 아니게 돼요. 요약하면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 변수다라는 건 일종의 시한부 변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변수가 쓰임새를 더 이상, 그러니까 변수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은 변수는 값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 3을 담아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3이 없어져 있어요. 그럼 나 지금 변수로서 1인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더 이상 저 3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변수로서의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언제 발생하냐? 어토매틱 변수들은 걔가 적혀있는 선언, 걔에 대한 선언이 적혀있는 그 중괄호에 닿는 중괄호를 만날 때 원론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변수는 더 이상 변수로서의 자압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거기 3 담아놓고 내가 닿는 중괄호 만났는데 계속 그 메모리상에 정확히 그 위치에 3이 계속 남아있으리란 보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컬 데이터 선언들 중에 정의를 그 선언을 읽고 실질적으로 하는 애들은 어토매틱 위치를 가지게 돼요. 그 이름에 괜찮아요? 데이터 이름이니까. 데이터 이름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거 뭐뭐 있어요? 변수 이름이랑 포인터 변수 이름이랑 배열 이름 이런 것들이죠. 자, 코드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걔가 지금 스페셜 케이스죠. 함수 이름. 그런 거 말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뭐 있었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형식 이름이죠. 인트니 더블이니 그건 지금 여기서 아예 논의하는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타임네임은. 자, 그래서 로컬 데이터 선언들 중에 정의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선언이 있다면 그 변수, 그 배열은 어토매틱 위치를 갖도록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규칙이 좀 길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특별한 스페시파이어를 그 선언에 붙임으로써 기본적으로라는 걸 깰 수가 있어요. 특별한 스페시파이어를 써서 정의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여러분이 이런 느낌의 스페시파이어를 붙이면 돼요. 자,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컬 변수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static int x와 같이 스페시파이어는 여러 개를 붙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static 스페시파이어를 붙여서 저 x라는 int 변수에 대한 선언을 적으시면 이제 이 int 변수 x는 static 위치를 갖도록 정의됩니다. 닫는 중괄호 만나도 그 x라는 이름에 대해 미리 잡아놓은, 미리 베타적으로 저쪽에 구석에다 잡아놓은 4바이트는 다른 변수를 위해 쓰이거나 하지 않아요. 다음번에 또 호출되면 그 x 자리에는 아까 3 담고 닫는 중괄호 만났었다면 여전히 3이 담겨있는 채로 이번 호출에 여는 중괄호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extern이라는, 여러분 extern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intern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그 반대말이죠. extern 하면 자, intern은 뭐예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회사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되게 치사하죠. 좀 그런가? 아무튼 간에 우리 학교는 인턴을 해야지 졸업을 시켜주는 뭐 그런 제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인턴을 시키는 이유는 학생이니까. 직원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럼 익스턴은 뭐겠어요? 그죠? 안쪽으로 들여와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쓰겠다,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시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extern int x 세미콜론과 같이 extern 스페시파이어를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 선언을 통해서 나는 절대 정의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이름을 사용하려면 위치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딘가에 있는 선언을 보고 거기에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라면 그 x에 대한 선언에 대한 정의랑 이 선언이랑 연결을 해줍니다. 그게 다른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엔간하면 저런 extern이라는 키워드를 붙인 선언을 굳이 중괄호 안에 적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스태틱은 가끔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예시 코드를 조금만 보고 갈게요. 지금 4-1 예시.c를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만 구경하고 여러분 나중에 중간고사 공부할 때 직접 자신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요거 프로젝트에 담아 놓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얘는 왜 이렇게 춤을 추니? 잠깐만요. 4-1 예시.c를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얘네들은 지금 글로벌 이름들이죠. 그다음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변수 이름이고 따라서 얘네는 무조건 스태틱 위치를 가집니다. 그런 상태고 여기 fib는 함수 이름이죠. 그 다음에 n은 인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 뭐 하자는 거냐면 fib는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그래서 n 자리에다 5 담아놓고 호출하면 5번째 피보나치 수가 뭔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알죠? 그 막 소라 껍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도 본 적 있을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을 구성하는 규칙 3가지. 첫 번째는 누군가가 나한테 1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무조건 1이라고 답해야 돼요. 두 번째, 2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냐 물어보면 나는 무조건 1이라고 답을 해야 돼요. 다음 세 번째 규칙이 이제 그 뒤에 쫙 펼쳐지는 거죠. 누가 나한테 1도 2도 아닌 어떤 숫자 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냐 물어보면 걔보다 1 적은 숫자에 대한 피보나치 수랑 2 적은 숫자랑 해서 그거 두 개를 더해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이 fib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분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분기가 최소 2번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n이 3보다 작다. 그러면 1 또는 2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1을 리턴을 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result라는 변수에다 담아놓고 나중에 return result를 할 거예요. 그러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는 이 케이스에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이제 자, 이 친구는 예를 들어 5가 들어왔다 칩시다. 나는 5번째 피보나치 수가 뭔지도 모르고 3번째, 4번째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fib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n이 5일 때 n 4번째를 구하겠죠? 그래서 이 두 수식이 다 계산이 끝나면 내 손에는 3번째 피보나치 수랑 4번째 피보나치 수가 있으니까 걔네 둘을 더하면 내 원래 목표였던 5번째 피보나치 수가 얼마냐를 최종적으로 리절트에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ib 내용인데 fib로 호출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이 fib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함수 정의가 위에 적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얘는 글로벌 이름이니까요. 못할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데이터 흐름, 핵심 데이터 흐름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자, 그 과정에 fib는 호출을 일단 당하면 지금 내가 몇 번째 피보나치 수를 출력해야 되나, 그 다음에 %fib, 수식 %fib의 값은 얼마냐, %depth 값은, n 값은, result 값은 얼마냐 해놓고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SSAA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result라는 이름 로컬 이름이죠.
다음에 인수 이름 n은 로컬 이름이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depth는 글로벌 이름이죠. 그래서 스태틱 위치를 가질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냐? FIB 자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함수가 메모리 위에 어딨냐? 역시나 함수 이름도 글로벌 이름이니까 스태틱 위치를 갖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우리 프로그램은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다 라고 한 줄만 적혀 있는 상태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겁니다. 들여쓰기를 할 수 있도록 이 depth라는 값을 FIB가 FIB로 호출할 때마다 1씩 증가시켰다가 끝나면 뺐다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FIB 5 해갖고 호출하죠. 지금 우리가 X64이기 때문에 위치값이 좀 길긴 해요. 그래도 이러면 차이가 엄청 크게 보이니까 여러분 잘 느껴질 겁니다. 자, 잠시만요. 아이, 크고 좋네요. 자, ampersand FIB 값이랑, 자, FIB랑 depth, 이 두 이름은 static 위치를 가져요. 끼리끼리 놀아요. 지금 보니까 얘네 둘에 대한 위치 값은 7FF, 자, 이 숫자 자체는 여러분 모니터에 보이는 거랑 제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 제 컴퓨터에서도 이거 한 번 더 실행하면 다른 숫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해킹을 막기 위해 요즘 그런 기능 넣어놨습니다. 아무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추세의 차이가. 얘는 7FF 해서 7FF 대충 비슷하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1384, C, 180, C 하면 10진수로 얼마인가요? A가 10이죠? 12죠? C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ampersand n이랑 ampersand result는 완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n은 지금 저는 0이고 result는 4인 것 같아요. 그 말은 F0번지부터 F1, F2, F3까지는 요 n이라는 이름에 대해 인트 하나 담아야 되니까 4바이트만큼을 잡아놨다 볼 수 있겠죠. 얘네 둘은 automatic 위치를 가져요. 그래서 FIB에 5를 담고 맨 처음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메인 정의 안에서. 그때 그 5를 담고 호출했을 때의 로컬 변수 n이랑 result의 위치는 저렇게 잡힙니다. 근데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FIB에 3을 담고 호출을 한 번 더 해요. 이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3을 담고 한 번 더 호출하니까 내용물을 한 번 더 실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하는데 보면 저 스태틱 위치 얘네 둘은 위에 거랑 완전히 동일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automatic 위치를 갖는 두 친구예요. automatic 위치를 갖는 두 친구는 지금 아까 F0, F4였거든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C0, C4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숫자가 어때요? 줄었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다르다는 건 중요합니다. 자, 동일한 수식 ampersand n을 계산했는데 아까 전엔 F0이 나오고 지금은 C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n 자리에는 숫자 3이 담겨 있어요. 아까 전에 저 n 자리에는 여전히 5가 담겨 있을 거고요. 자, 여전히 우리 규칙상 3번째 피보나치 수는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번째 거 구하는 호출이 끝나기 전에 1번째 피보나치 수 호출을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태틱 위치는 동일하고 다시 한번 automatic 위치는 다른 거를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째 피보나치 수는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입니다 라고 이거 return result 해줍니다.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왜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했냐라고 물어보면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 호출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다시 한번 2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냐를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얘랑 다른 건 납득이 되죠. 여기에는 계속 5가 담겨 있어야 돼요. 여기엔 계속 3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갖고 와야지 내가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한 함수 호출에서의 n은
C0, F0도 아닌 완전 다른 위치로 자동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90 위치에는 지금 숫자 1이 담겨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1번째 피보나치 수는 1입니다 라고 끝나요. 그러면 다시 3번째 피보나치 수하는 그 수 구하는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n-1에 해당하는 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이번 호출에서의 n은 위치가 90으로 잡힙니다. 근데 이 숫자 90이라는 숫자는 요 위에서 사용한 바로 그 위치 값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에 원래 1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첫 번째 피보나치 수는 1입니다 라고 위턴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n은 동일한 위치를 갖고 있고 거기에는 2가 담겨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2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 맞으니까 1 있다라고 말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3번째 피보나치 수를 2라고 말하고 요번 n의 3 담은 호출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목표는 5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3번째를 구했으니까 4번째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n값은 C0이죠. 얘는 여기서의 C0이랑 완전 동일한 위치를 재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막 FIB 같은 거 막 -2 같은 거 넣고 막 그러진 마시고요. 코드 복잡해져서 안 넣었어요, 그런 거를. 괜찮아요? 앰퍼샌드 연산자 붙여갖고 요 이름에 대해 정의된 위치가 어디냐 뽑았더니 규칙성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직하게 스태틱 위치를 갖는 이름들은 언제 어디서 호출을 하든 항상 동일한 숫자가 튀어나오는 것까지 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요 정도 돼요. 자, 스태틱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이름에 대한 위치가 스태틱 위치로서 정의가 된다라면 그 위치 값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내내 어디서 앰퍼샌드 넘버를 호출하는지랑 전혀 넘버는 아니지. 아무튼 어디서 앰퍼샌드 뎁스를 호출하는지랑 상관없이 늘 똑같은 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어토매틱은 그렇지 않아요. 얘는 설명이 한 슬라이드를 꽉 채웁니다. 자, 어토매틱 위치에 정의되는 데이터 이름들은 그 함수가 호출될 때, 여는 중괄호 열기 시작할 때 그 데이터 이름, 그 변수, 그 배열에 대한 정확한 위치 값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결정된 이번 호출에서의 3 담겨있는 그 n 자리 4바이트는 요번 호출에 대한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이름에 대한 걸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5 담겨있던 그 위치, 근데 5를 담아놓고 호출한 그 실행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일단 키핑을 해두고 다시 한번 FIB로 호출할 때는 동일한 이름이긴 하지만 동일한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 변수 이름 n에 대해서 아까랑은 다른 위치로 위치값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5는 담아둔 채로 3 담고 다시 한번 피보나치 수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중괄호 안에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n에 대한 그 위치, 아까 전에 F0, C0, 90 막 이랬잖아요. 그 위치는 더 이상 그 변수 거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FIB를 호출한다거나 할 때, FIB가 아니라 다른 걸 호출한다 할 때 언제든 동일한 위치를 이번에는 다른 변수 친구를 위해서, 다른 값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얼마든지 재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printf, scanf만 몇만 줄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C 프로그램 안에는 저거 말고도 꽤 많은 함수들, 이 라이브러리들이 막 들어있을 겁니다. 함수 정의가 한두 개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걔네들은 우리가 한 번도 호출한 적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 중괄호 안에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선언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인트 값 하나 담는 선언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인트 값 200개, 300개 담기 위해서 적어놓은 로컬 이름 선언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걔네를 우리가 호출을 하지 않는 한 그 함수 정의 안에 적혀 있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어토매틱 변수들은
우리 실제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는 메모리 위에 그 어떤 위치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토매틱 변수가 있다. 인트 변수다. 걔에 대한 4바이트는 그 함수를 실질적으로 호출했고 아직 끝나지 않을 그 시간 간격 동안, 그 시점 안에만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n이라는 이름에 대한 4바이트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printf에 대한 4바이트, 1kB, 1MB일 수도 있겠죠? 가 메모리를 1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노트북의 메모리 몇 기가바이트예요? 요즘은 한 16은 기본으로 깔겠죠? 업그레이드 한다고 비용 별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다다익선으로 가죠. 자, 1970년대에 C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메모리는 몇 기가바이트였을까요? 메가바이트도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5살이면 그래도 80년대는 아니네요. 90년대에 이제 그때도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했어요. MS에서 만든 8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베이직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프로그래밍을 했거든요. 그때 메모리가 64kB였어요. 64kB면 65,536인 거죠. 바이트만큼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메모리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코드 올려놓고 명령어 올려놓고 인트 4바이트 어쩌고 저쩌고를 논하고 있는 그 메모리 자체 크기가 너무나도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시는 분들이 열심히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운영체제 같은 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프로그래밍 언어란 말이에요. 운영체제라는 거 함수 한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고인물 친구들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함수들에 대한 함수 정의를 아낌없이 적어놓고도 실질적으로 호출하지만 않는다면 오버헤드가 0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적혀있는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 변수들에 대해서 메모리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FIB 예시에서도 봤듯이 동일한 함수, 그러니까 FIB가 FIB로 호출하는 상황, 근데 두 번째 FIB 호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호출했을 때 n자리에다 담아놓은 숫자 5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 서비스까지 부가적으로 제공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기 전에 대세는 Fortran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공 카드 들어본 적 있나요? 그 펀치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구멍 뽕뽕뽕뽕 뚫어가지고 명령어 호출한 문장을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마치 카드 리더기 같은 데 이걸 쏙 집어넣으면은 입력을 하는 셈이에요. 자, 포트란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요 기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고리즘 시간이라든가 자료구조 시간에 얘기하는 제귀라는 스타일을 구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n을 호출하면 5가 담겨있는 것다가 3을 담아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n이 스태틱 위치를 가져버리니까. 지금 얘 그렇게 하면은 코드 제대로 동작 안 하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런데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얘는 오토매틱 위치를 갖는 거죠? 잠깐만, 이 인수니까 이거 안 되네? 그냥 얘를 스태틱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 못 들은 척 해주세요.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인수는 무조건 오토매틱 위치를 갖도록 되어 있고 등등등이라 보시면 돼요. 뭔가 좀 저런 게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 들죠. 요거는 완전 기본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해야 할. 이런 게 없으면 피보나치 수 구하는 프로그램조차도 여러분 배열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1번째 자리, 1번째 피보나치 수를 담고 등등등. 간단하게 함수 호출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작업이 우리가 굳이 막 특별한 키워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만들어 놓은 명령어들의 실행 도중에 자동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포트란이라든가 이런 70년대 당시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혁신이다. 처음 자동 변속기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 부모님의 삼촌 세대 정도일 때 그때 자동 변속기의 효율은 매우 낮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80년대, 90년대에는 수동 변속기가 달려있는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자동 변속기의 연비 효율이 수동 변속기를 이미 한참 넘어섰어요. 제 차가 수동차랑 자동차를 둘 다 팔거든요. 자동차, 수동차니까 좀 이상하다. 근데 그거 공인 연비가 자동 변속기가 더 높아요. 자동 변속기는 8단이고 수동 변속기는 6단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전 수동을 샀어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기름을 아끼고 싶다? 수동차를 산다? 아니에요. 경차를 산다? 아닙니다. 아반떼 자동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런 조금 이전에는 없었던 혁신에 해당하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다 해드림 같은 뉘앙스를 요 위치를 부르는 명칭으로서 automatic이라는 위치로 명명을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C++에서도 그 정신을 살려서 automatic 위치를 갖도록 저런 느낌의 자동으로 위치값을 정해준다. 그 스토리지 클래스를 automatic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부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 막 코딩 테스트 잘 통과하면 면접 볼 거 아니에요. 이제 입사할 때 거기 가서 이제 면접관님이 자 자바랑 C랑 아니 뭐 포트란이랑 C를 비교했을 때 C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요 automatic이라는 단어를 악센트를 잘 살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최소 배우신 분 하면서 여러분이 통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심을 담아서 발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스태틱이랑 automatic은 끝나고 지금 몇 시죠? 몇 장 남았지? 아직은 쉴 때 아니죠?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표의 마지막 두 칸이에요. 익스턴 이름이랑 익스터널 이름이랑 인터널 이름이에요. 자,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얘네 둘은 좀 더 정밀하게는 정의, 링크랑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external 이름은 다른 모듈, 다른 .c 파일을 컴파일할 때 거기서 선언을 적어놓고 사용할 수도 있는, 아닐 수도 있는 이름을 external 이름이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선언은 그 파일에 하는 겁니다. 다른 파일에 선언이 적혀있다? 이 파일을 컴파일할 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C 컴파일러 만들 때 자, .c 파일을 입력으로서 받는 애죠.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은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c 파일이 데이터라는 거예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글자들 짠뜩 있는. 근데 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걔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메모리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메모리가 4KB, 64KB면은 슈퍼컴퓨터였던 시대란 말이에요. 70년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일 내용물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는 다른 파일은 전혀 고려를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언은 기본적으로 파일 단위로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익스턴 이름은 여기서 이 이름은 익스터널 이름이다 라고 해두면 걔에 대한 정의가 다른 파일에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보시면 돼요. 인터널 이름은 그 반대예요. 이 이름에 대한 정의는 이 파일 안에서만 이루어졌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이름을 인터널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익스터널이 좀 더 쉬우니까 이걸 먼저 볼게요. 모든 익스터널 이름은 반드시 일반적인 글로벌 선언에 의해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함수다 그러면 함수 정의가 잘 적혀 있어야 돼요. 이 파일 안에. 아니 미안해요. 어딘가 파일 안에. 그래서 로컬 이름은 자 생각해봐요. 글로벌 이름, 로컬 이름 할 때 로컬 이름은 어디서만 볼 수 있다 그랬죠? 기 선언이 적혀있는 중괄호 안에서만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main.c에서 여는 중괄호 열고 other.c에서 닫는 중괄호 닫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중괄호 열고 닫는다라는 건 무조건 동일한 파일 안에서 여는 괄호, 닫는 중괄호가 적혀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 파일에서는 여기 있는 로컬 이름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모든 로컬 이름은 무조건 인터널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로컬 이름 선언을 가지고 정의를 해놨다.
라면 그 이름은 절대로 다른 파일에서 연결을 해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파이썬에 글로벌 문이란 게 있거든요. 이거 제 소입설에선 다뤘는데 여러분 써본 적 있나요? 글로벌 문. 뭐 하자는 거예요? 지구촌 문이죠. 써본 사람이 많지 않는데 설명해 볼래요? 못 들은 척 하고 있어요. 자, 글로벌 문이 뭐예요? 일단 글로벌 문은 어떤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으실 수 있어요. 리턴 문이랑 비슷해요. 자, 어떤 함수에다가 글로벌 x하고 엔터 쳐서 글로벌 문을 미리 적어 놓으셨다면, 자, 그 함수 내용물 중에 어딘가에는 x는 3 같은 걸 적어 놨을 수도 있죠. 자, 글로벌 문이 없다면 거기서 x는 3 엔터 쳐서 그 문장을 실행했다면 그 x라는 이름은 그 함수의 이름 사전, 로컬 이름 사전에 담기게 됩니다. C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x를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x 등재해가지고 걷다 이 함수 내용물 안에서만 쓸 수 있는 3이란 걸 담아 놓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문을 적어놨다, 글로벌 x를 적어놨다라면 x는 3 같은 걸 실행할 때 절대로 그 함수의 로컬 이름 사전에 x를 등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등재할까요? 그 함수 정의가 적혀있는 바깥쪽, 만약에 그게 맨 땅에 적혀 있었다 라면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하게 되겠죠. 그 함수 정의가 적혀있는. 괜찮아요? 자, 여러분 파이썬에 선언이 없잖아요. 없다는 얘기 들었죠? 이 글로벌 문 같은 게 그런 선언과 대충 비슷한 느낌으로 쓰이는 파이썬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 python.org 가서 글로벌 문 설명 보시면 declare라고 적혀 있습니다. declare라고. 제가 실질적으로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함수 정의가 문장이란 말이에요. 파이썬에서는. 그 문장의 내용물을 읽을 때 얘는 미리 그 밴 리스트에다 x라는 걸 적어놔야겠구만 같은 거를 판단을 해서 절대 로컬 이름 사전에 적으면 안 되는 이름 목록에다가 x를 딱 적어놓는 정도까지 수행을 해두고 실제로 걔를 호출할 때는 글로벌 문에 대한 뭔가 코드 실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자, C에서는 뭐 그런 요 안에다가 이름 로컬 이름 하지 말아주세요는 여러분이 선언을 안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런 글로벌 문 하지 말아주세요 문장 같은 거를 쓸 일은 발생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C에서는 파이썬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 모듈 안에서 선언한 이름이랑 다른 모듈에 선언되어 있고 거기서 정의를 수행하고 있는 이름은 명백히 구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 내 main.c 적을 때 여러분 막 int x, int y 같은 거 열심히 적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c 파일을 2개를 적는다 칩시다. 팀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내 main.c에다가 int x 세미콜론 y 세미콜론 하고 저쪽에서도 int x 세미콜론 y 세미콜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는 x라는 변수, 제가 쓰는 x라는 변수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파이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내가 슬립은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슬립하면 3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import time 했어요. 그러면 time이라는 모듈 안에도 슬립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슬립, 3 들어있는 내 슬립이 아니라 time에 있는 슬립, time이라는 파일에 있는 슬립을 쓰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점 연산자를 쓰죠. 내 거 말고 저기 있는 슬립 하면 이렇게 하면 3초 쉬는 거죠. 3초 동안 리턴 안 해주는 함수죠. 이런 느낌으로 자, 어느 모듈에 있는 어떤 이름 같은 느낌으로 일종의 full name을 불러가면서 랜덤 안에 있는 wendInt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름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걔가 함수 이름이면 거기서 이제 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저 모듈의 저 이름을 여러분이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C에서는 아쉽지만 그 기능은 없어요. 우린 지금 글로벌 이름들 보고 있는 거예요. 메인 C에 있는 x, int 변수 x, other.c에 있는 int 변수 x를 여러분이 수식으로서 구분해서 부르는 건 막혀 있어요. 그런 거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쓸 때도 그냥 걔 원래 이름 x면 x, printf면 printf라는 이름을 써서 다른 파일에 정의가 적혀있는 걔를 사용하시도록 마련이 돼 있어요. 괜찮아요? printf라는 건 내가 직접 선언 적은 거 아니죠? 내가 함수 정의 적은 거 아니죠? 어딘가에 printf, int printf 어쩌고저쩌고라는 덩어리가 하나 존재해요. 걔는 명백히 다른 파일에 있어요. 다른 모듈에 있어요. 파이썬이었다면 걔 모듈 이름 점 한 다음에 printf를 했었을 거예요. C에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 이름이 그냥 printf면 난 그냥 printf라고 동일하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이름을 사용하려면 내 .c 파일에 printf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런 선언은 extern이라는 스페시파이어를 미리 붙여둠으로써 정의를 절대로 하지 않는 선언으로 만들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자, 함수 선언은 그것만 적어두면 정의를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안 붙여도 되긴 해요. 근데 변수 선언, 데이터 선언, 기본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선언이라면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extern이라는 스페시파이어를 붙여서 절대로 정의를 하지 않는 선언, 따라서 다른 어딘가에 있는 정의랑 연결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선언이다라고 스페시파이어를 붙여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똑똑한 컴파일러가 링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external 이름은 다른 모듈에서 선언해갖고 내가 정의해놓은 걸 끌어가서 쓸 수 있는 이름을 말하고, internal 이름은 이 모듈 안에서, 이 파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말해요. 밖에서 다른 파일에서 무슨 어떤 식으로 선언을 적어놔도 external 적든 뭘 적든 내가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이 internal 이름에 대한 위치랑 연결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방향을 두 개를 해갖고 다시 정리하면 다른 모듈에서 선언해서 여기다가 정의해놓은 위치랑 연결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이 모듈에다 선언을 적어놓고 정의된 위치값은 저쪽에 적혀있는 정의랑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이름을 external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rintf, scanf가 딱 이런 케이스였고, 이걸 살짝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적어왔던 첫 줄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샵 include 꺽쇠하고 stdio.h를 적어두면 보통 헤더 파일이라 불러요. 저런 걸 보통 맨 꼭대기에다 적거든요. 헤더 파일 stdio.h라는 파일, 역시나 텍스트 파일이에요. 열어보시면 영어가 적혀있긴 해요. 거기 적혀있는 모든 글자들을 이 샵 인클루드 적혀있는 여기다가 복붙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복붙이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도 복붙을 해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첫 줄부터 복붙하고 스타트한 거예요. 지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필기 시험은 복붙이 안 되지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럼 온라인 시험 볼래요? 아니죠. 그냥 펜 들고 와서 그냥 고생하고 가면서 피자 시켜 먹는 게 낫죠. 그 막 접속하고 막 뭐 캡처하고 핸드폰으로 내 얼굴 찍고 막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 시험 보려면. 저도 그건 힘든 것 같아요. 펜글씨 연습 조금만 해주세요. 아무튼 저 stdio.h에는 printf, scanf 등등에 대한 적절한 선언이 적혀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printf는 아마도 external 이름으로서 선언이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요건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거짓말이긴 해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printf라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개의 작은 함수로 쪼개 넣었고, 그 작은 함수들 중에 하나가 다른 데 정의되어 있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다 칩시다. printf 덩어리는 저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dio.h에는 우리가 그걸 직접 적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적어야 되냐? 여러분 printf 마우스 갖다 대면 엄청 긴 뭔가가 뜨죠? 그걸 그대로 적어놔야지 저기 있는 애랑 제대로 연결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귀찮으니까 미리 stdio.h에다가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복붙만 해와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아무튼 자, 다시 얘기할게요. 내 main.c에는 printf라는 함수에 대한 적절한 선언이 적혀 있는 거예요. 복붙을 해왔긴 했지만. 그리고 컴파일 과정에서 우리가 녹색 화살표를 눌렀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는 저기 어딘가에 있는 정의, printf라는 함수에 대한 정의, 그리고 거기서 정한 위치값이랑 내 여기다 선언 적어놓은 거 이름이랑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main.c에서 정한 이름 printf를 사용해서 저기 어딘가 구석에 있는 printf 실제 코드 덩어리를 호출하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럴싸하죠? 아무튼 이건 C++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금 매우 중요한 정보, 아이디랑 비밀번호 같은 거를 글로벌 이름으로서 선언을 해두고 쓰고 싶어요. 근데 얘가 익스터널이 돼버리면 다른 파일, 팀 프로젝트인데 다른 파일에서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익스턴 해갖고 거기다 선언해뒀다면. 근데 나는 그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static이라는 스페시파이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 글로벌 이름 선언을 보고 있어요. 아까랑 달라요. 글로벌 이름 선언을 적을 때 static 스페시파이어를 붙일 수 있어요. 자, 글로벌 선언이면 무조건 static 위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static 스페시파이어를 글로벌 선언에 붙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붙인다면 그 이름은 원래대로 했다면 external 이름이었겠지만 internal 이름으로 간주돼요. 다른 데서 아무리 똑같은 선언을 적는다 하더라도 절대 여기서 정의한 위치값이랑 링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static specifier를 붙이면 글로벌 하면서 internal한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에 대한 정의는 당연히 이 파일 안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파일에서 링크를 해오지 않으니까요. 좋아요. 그래서 static specifier가 여기서도 쓰였고 아까 전에 위치할 때도 쓰였어요. 걔가 원래 기본이고 여기서 하는 게 조금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뜻이 두 가지예요. C++ 넘어가면 뜻이 더 많아집니다. 일단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잠깐 적당히 10분 정도 일찍 끝났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스페시파이어를 붙이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선언이다 라면 걔는 스태틱 위치를 가질 거고 익스터널 링크 스타일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로컬 선언을 한다 라면 함수 선언을 로컬로 하진 않겠죠. 변수 같은 걸 로컬로 선언한다라면 걔는 어토매틱 위치를 가질 거고요. 인터널 위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정도로 아까 그 표에서 딱딱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져가는 셈이니까 이 정도만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로컬 변수, 글로벌 변수, 그러니까 전역 변수, 지역 변수라고 부르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C++ 넘어가면 당장 내일로 넘어가면 여기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까 그 6칸짜리 표는 지금 시점에 외워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룰이니까 20분을 쉬고 (4-2) 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